개념 정리, 삼각함수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수에서 삼각함수 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요.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쓰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동경 위에 점을 잡아서 원점에서 동경까지 거리, 그러니까 P란 점까지 거리가 R이고 X축의 양의 방향과 동경에 이르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우리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B 정의했던 거 기억나니? 자, 빗변분의 높이의 B가 뭘 의미했어? 빗변분의 높이의 B가 사인이었죠? 세타를 포함한 세타가 둔각이어도요. 동경 위의 점에서 수선에 발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밑변 높이 빗변으로 각각의 삼각비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좀 줄여 쓸게. 빗변분의 밑변의 비는 뭡니까? 코사인이고, 듣고 있냐?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였어요. 이거는 대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중3 과정에서도 했잖아. 여기에 추가해서 얘들의 역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높이분의 빗변은 코시컨트 세타, 밑변분의 빗변은 시컨트 세타, 높이분의 밑변은 코탄젠트 세타라 정의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하라 했어요. 사인의 역수는 C로 시작하고 코사인 역수는 S로 시작하고 바뀌었어. 시작하는 알파벳이. 그리고 코시컨트가 잘 이제 손에 안 익을 거야. 코시컨트. 이 시컨트 앞에 코가 붙은 거거든. 줄여서 CSC로 표현한 거야. 이게 되세요? 이 역수들의 관계 대수 알아볼 거예요.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각 알파에 대한 위의 6개의 삼각함수의 삼각함수값과 같은 선분을 쓰라 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 호 보이니? 보여? 원의 일부? 이 호의 반지름을 1로 놓고요. 자, 빗변이 1인 이게 직각삼각형 보이니? 여기서 사인 알파는 누구랑 같아?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지? 사인 알파 누구랑 같아? 선분 AB랑 같아.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값인데 빗변이 1이면 이 밑변이 그냥 코사인 값이야. 그래서 OB가 코사인 알파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해서 이 OA를 밑변으로 보고 AD를 높이로 본다면은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밑변이 1이니까 그냥 AD 길이가 탄젠트 알파랑 같다라 놓을 수 있어요. 삼각비 3개 구했고요. 그다음 여러분, 알파랑 크기가 같은 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도 알파라 놓을 수 있죠. 얘가 90 빼기 알파니까 90에서 90 빼기 알파, 이게 알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큰 직각삼각형에서 알파로 활용해 볼게. 먼저 알파에 대해서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거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였잖아. 나는 높이분의 밑변을 알고 싶어. 높이가 1일 때 그때 밑변. 자, 밑변 높이의 역수니까요. 얘는 코탄젠트라 해요. 코탄젠트 알파는 높이분의 밑변이거든. 높이가 1이고 밑변이 AC. 아하, 그래서 AC를 코탄젠트 알파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삼각형 OAC에서요. 이번에는요. 빗변하고 밑변에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밑변이 1이네. 그럼 빗변. 밑변하고 빗변을 바꾼 거. 이거 누구 생각할 수 있을까? 알파에 대해서 높이구나. 높이랑 빗변 바꾼 게요. 코시컨트 알파라 했거든요. 얘는 높이분의 빗변이에요. 그럼 알파랑 마주보는 변이 높이니까 1분의 빗변이 그때 OC네. 그래서 OC랑 같구나. 코시컨트 알파라 놓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OAD에서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었는데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였거든. 그러면은 얘는 밑변분의 빗변을 의미하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1일 때 빗변이 OD거든. 아하, 그래서 OD가 시컨트 알파가 됩니다. 세타예요. 높이나 밑변을 1로 놓았을 때 그때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코탄젠트 알파, 코시컨트 알파, 시컨트 알파가 됐어요. 아직은 좀 낯설죠? 계속해서 얘들이 갖는 성질 알아볼게요. 삼가함수의 다음 항등식을 보고 나머지 두 항등식을 유도하여 쓰시오. 자, 첫 번째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뭐라 했어 얘들아? 코사인분의 사인은? 그치.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역수는 누구라고? C니까 역수는 CS. 시컨트 제곱이 돼요. 이걸 변형해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1이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과 같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우선은 저 메인식만 기억하자. 탄젠트 제곱과 1의 합은 시컨트 제곱이 된다. 두 번째는 방금 1번은 코사인 제곱 나눴잖아. 이번엔 사인 제곱 나눠볼래? 분자 분모를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이제 탄젠트 역수거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사인 역수는 뭐라고요? 코시컨트 제곱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기억할 것은 탄젠트의 짝꿍은 시컨트, 코탄젠트의 짝꿍은 코시컨트. 얘들이 항상 같이 손잡고 나올 거야. 그래서 밑줄 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사, 코, 탄젠트 외에 이것들 역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제 이것들 공식 변형하는 거 알아보자. 탄젠트랑 코탄젠트의 합이 8이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탄젠트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코어분의 썰어 바꿔주라 했거든. 오른쪽에 쓸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합은 8이다. 양변에 사인 코사인의 곱을 곱하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채원아 여기 봐. 아이고. 좌변이 1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8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메인식을 정리해볼게요. 자,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이라 했어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코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라고요? 사인의 역수예요. 아니야 우리 새로운 거 미안한데 진짜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새로운 방법들 해볼게. 여기 좀 지워볼래? 그대로 통분할게. 다시 여기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 이대로 놓고 정리할게. 이렇게 하면 분모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동류항이 있거든요. 시컨트 탄젠트 마이너스 시컨트 탄젠트 너 없어져. 2배의 코시컨트 시컨트가 이거의 곱이 나오고요. 방금 앞에서 했거든.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같다 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서 탄젠트 제곱 뺐으니까 분모는 1이 됐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고요. 시컨트는 코사인 역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에서 사인 코사인의 곱은 8분의 1이라 했으므로 8분의 1분의 2가 되어서 16이 됩니다.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1이다. 이거 자주 나올 거거든. 2번 시계각 구해보래요. 이것도 대수 내용이죠. 예각은 냅두고 둔각들만 정리해 봅시다. 탄젠트 100도는 탄젠트 90도 플러스 10도, 코사인 160도는 코사인 90도 플러스 70도, 코탄젠트 190도는요. 탄젠트만 유일하게 주기가 몇 도였어? 180도였지. 코탄젠트도 180도 플러스 10도로 바꾸자. 그럼 사인 70도. 자, 탄젠트 90에 홀수를 곱하면 얘는 역수가 된다 했어. 역수 분의 1하고 얘가 이사분면 각이니까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 자, 코사인도 90 곱하기 1이잖아.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고 사인 70도. 코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는 무시해도 돼. 결국 코탄젠트 10도가 돼요. 사인 70도랑 마이너스 사인 70도 더하면 0 되죠. 코탄젠트는 누구의 역수라 했어? 탄젠트 역수라 했거든? 그럼 탄젠트 10도분의 1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0이 돼요. 다음 5번은요. 삼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유도하시오. 이제 하나의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한 2등분 잘 해서 좌표 평면 2개 그려줄래요?
자, 5번은 뭘 하려는 거냐면 얘들아 사인 15도랑 이 값과 얘가 같았니? 자, 이때는 분배가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얘도 각이 이제 15도 아니 뭐래 30도, 45도, 60도 이런 각을 특수각이라 해. 근데 특수각이 아닐 때의 삼각비도 난 알고 싶어. 그러면은 각 내부에서요 뭐 더하거나 빼기에 대한 공식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에 관련된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가로 안에 어떤 임의의 각, 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든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든지 각 자체에 연산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 이걸 공부하려고 해요. 자, 삼각함수 정의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부터 유도할 거거든요.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표현하려고 해. 첫 번째, 알파랑 베타를 합해서 동경이 x축이죠. x축에서 이렇게 동경을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이동해서 각을 좀 표현해 볼래? x축 위에 있는 점은 P, 동경 위에 있는 점은 Q라 하자. 자, 이렇게 동경을 잡았을 때 PQ의 길이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1로 잡을게요. OP랑 OQ는 전부 1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경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시초선이 X축이라 했죠. X축에서 알파만큼 가서 동경 잡고 그 다음에 X축 아래에다가 베타만큼 점을 잡아서 동경을 알파, X축 아래는 베타 이렇게 잡아봐봐. 두 변과 그 끼인가에 같으니까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합동입니다. 근데 놓인 위치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 놨을 때 나는 PQ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유도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삼각형에서 PQ의 제곱은 1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 놓을 수가 있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PQ의 제곱을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얼른 적어볼래? 자, 두 번째로는요. 동경과 X축에 이르는 각을 한다면은 PQ 좌표를 구할 수 있다 했었어 얘들아. 기억나니? Q 좌표는 빗변이 1인 삼각형에서 동경 이르는 각이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X좌표, 사인 알파가 Y좌표. P좌표는요 1 곱하기 사인 베타.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베타라 써주라. 여기 X축 아래 동경 아래로 X축 아래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때 좌표는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컴마 사인 마이너스 베타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 사인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줬잖아. 어디 대칭이었어 얘들아? 사인은 원점 대칭이었고 코사인은 그래프기를 그려줬거든. 어디 대칭이었어? Y축 대칭이었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사인 알파나 사인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같아 달라. 대신 부호가 같아. 부호만 바뀌어. 근데 코사인은요, 원점 대칭이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알파 넣었을 때나 함수값이 같아. 사인은 기함수라 했고 코사인 우함수라 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너는 우함수니까 코사인 베타랑 같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기함수여서 너 기어 나와.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아요. 이렇게 각을 우선 정리해 놓고 값 구할게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은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마이너스 사인 베타니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돼요. 둘 다 PQ의 제곱을 의미하니까 우변의 식끼리 같겠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전개하면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면 1 더하면 1이니까 2 빼기 2 가로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면 되겠죠? 각 두 개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라고 말하는 거고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요, 몇 개의 삼각비를 알아야 돼? 총 4개 알아야 돼. 코코, 나는 앞으로 코코 싸싸. 지금 이게 시작이거든. 앞으로 너희가 외울 공식이 한 50개는 되거든. 코코 싸싸. 알파가 앞에 있고 베타가 뒤에 있어요. 공식에도 알파 앞에 베타 뒤에 이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총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총 4개의 삼각비 가지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끝이 아니요. 두 번째도 가야 돼. 얘들아, 베타 대신에 마 베타를 대입해봐. 그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왜 길지? 이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베타일 때나 그냥 베타일 때는 함수값이 같고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기어 나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그래서 합일 때 공식과 차일 때 공식을 보니 두 개의 식은 똑같죠? 어디만 달라졌어? 부호만 달라져 있어요. 부호가 반대예요. 뿌릴 때 마고 마일 땐 뿌리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두 개의 각에 대하여 삼각비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합과 차에 대한 삼각비도 구할 수 있어요. 넘겨. 이제 사인 갈 거야. 기억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였어? 코사인 알파였지? 이걸로 유도할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한번 알아보자. 이 식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합니다.
전 다시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로 각을 두 개로 쪼갤게요. 자, 방금 코사인 덧셈 정리 공부했죠? 코사인 앞에 있는 각 곱하기 코사인 뒤에 있는 각 마이너스로 연결했으면 부호가 반대 플러스 하고 사인 앞에 있는 각 사인 뒤에 있는 각 코코 사사로 정리돼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랑 같아요? 사인과 같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이 식은 위에서 코사인 알파랑 같다 있어요. 그래서 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사인을 가지고 유도했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항상 얘들아 각은 알파 베타 순으로 나온다. 사코 코사가 돼요. 사코 코사. 이번에도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보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어주시고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코사인 베타랑 같고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기어 나와. 역시 사코 코사 똑같고요. 가운데 부호만 달라졌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식의 부호랑 일치해. 뿌리면 뿌리고 마면 마야. 일곱 번째는 탄젠트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은 코코 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공식은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자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눈다. 자, 분모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깔아주면 1,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깔아주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고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탄젠트 베타가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깔아주면 코사인 베타 약분 되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눠주면 탄젠트 베타가 돼요. 공식이 좀 특이하죠? 여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수식인데 분자에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의 합 나누기 1 빼기 곱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제 연습했으니까 바로 해볼까? 탄젠트는 우함수였어? 기함수였어? 기함수. 그럼 여기 베타를 내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거거든? 근데 기함수니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바뀌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또 바뀌어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공식을 암기했냐? 이런 거 구하려고 그래. 파이가 몇 도라 있어? 180이죠? 그럼 12분의 11파이는 165도예요. 165 너무 크잖아. 165는 180 빼기 15도라 생각하면 되더라. 자, 우선 나 얘만 쓸게. 사인 12분의 11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거든. 근데 사인은요 둔각일 때는 너 파이 무시하고 어차피 이사분면 각이 아니구나. 파이 무시하고 얼마예요? 사인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빼내고 12분의 파이 몇 도다? 15도가 되는 거야. 15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이런 거 할 때 방금 공부했던 공식이 쓰이는 거라고.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사인 45도 마이너스 30도라고. 사인 45도 마이너스 30도는 자 이제 공식이 딱 떠오르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인의 값은요 뭐부터 시작한다? 사인부터 시작해요. 그 사인의 공식은 어까지 나와요. 사코, 코사. 한 번은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해서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부호 그대로 유지하고 코사,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게 각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앞에 3과 b만 바뀌어요. 사코, 코사. 부호는 똑같이.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바로 사인 15도의 값이에요. 두 번째로 코사인 12분의 23파이는 2파이에서 얼마 뺀 거니? 12분의 파이 뺀 거거든? 2파이는 죽이니까 무시하고 코사인 우함수라 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12분의 파이랑 같아. 12분의 파이 몇 도였어? 15도. 코사인 15도는 코사인 45도 빼기 30도잖아. 코사인 공식은 코코사사야. 코사인 우선이야.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사인 45도, 사인 30도가 돼요. 이제 이 값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2, 2분의 1. 세 번째로 탄젠트 12분의 19파이는 탄젠트 파이에다가 12분의 7파이를 더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파이는 죽이니까 무시하고 몇 도지? 탄젠트 105도다. 다시 탄젠트 105도는요. 탄젠트 90 플러스 15도잖아요.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그거다. 탄젠트 105도는요. 60도 더하기 45도라 생각합시다. 탄젠트는 공식이 분수식이었어. 우선 분자에서는 두 개의 삼각비를 더해. 이 부호랑 똑같아. 분자의 부호는. 그 다음에 1 빼기 부호가 바뀌어. 2를 곱한 거를 1에서 빼주면 돼.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45도는 1. 1 빼기 2 곱하면 루트 3. 아까 처음에 사인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거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 그래서 사인 15도 마이너스 사인 15도에 4배 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에 8 곱하기 두 번째 답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다음에 3 루트 2 곱하기 세 번째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특수각이 아닌 각의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덧셈 정리를 공부했습니다. 내일까지 6개 공식 외워야 돼. 6개만 볼게. 이제 탄젠트에 관한 공식 하고 마무리해볼게. 여기 매우 중요해요. 사실 학교 시험에는요 탄젠트 공식이 주로 나와요. 알파랑 베타가 모두 1사분면 각이고요.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다. 다음 값을 구해라.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자, 각각의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더해진 삼각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자가 부호가 그대로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 빼기 2의 곱. 여러분, 탄젠트 몇 도가 1이에요? 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식은 진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거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 괜찮지? 이 정도면? 다음에 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요 4개의 값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거 아니까 사인 A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알파는 14가 196 빼기 169에서 27이니까 14분의 3루트 3이고 코사인 베타는 121을 빼면은 75니까 5루트 3이 돼요. 그럼 사인의 덧셈 정의나 코사인의 덧셈 정의를 써서 알파벳 탑을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있잖아. 사인은 해는 예를 들어 함수값이 주어지면요 x값이 몇 개 나와요? y가 k다를 만족하는 x값 몇 개 나와? 사인은 2개 나오는 반면 코사인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함수값을 알면은 x값 몇 개 나와? 1개만 나오거든? 2개 나올 때는요 뭐가 안 되는지 또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돼. 또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왕 코사인에서는 값이 하나만 나오니까 사인보다는 코사인을 추천합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요. 여기 넣어볼게. 사인 알파가 14분의 3루트 3 곱하기 14분의 5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태기야 모르니? 네?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60도. 음수인데?
게 음수라고.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6분의 8 아니야. 알파 베타가 둘 다 예각이요. 그럼 더한 것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되는 건 몇 도일 때예요? 135도. 어. 120도. 네. 대수했잖아. 아, 우리 대수 총괄 시험도 봐야 하는데. 다음 10번.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림을 먼저 그릴까? y는 2x, y는 3x 마이너스 7. 여기 세타. 세타 크기 구하래요. 여러분, 첫 번째 직선과 x축 이루는 각을 저는 알파라 놓고요. 두 번째 직선과 x축 이루는 각은 베타라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돼요. 그러면 막곡지각이니까 여기 세타가 되잖니? 자,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곽과 같다는 성질 기억하세요. 세타랑 베타의 합은 알파랑 같아요. 그래서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랑 같아요. 이 성질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너희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했던 거 기억나? 첫 번째 직선 기울기가 마 3이잖아. 얘는 탄젠트 알파랑 같고, 두 번째 직선 기울기가 이거든. 얘는 탄젠트 베타랑 같아. 이 개념도 공수2에서 했거든요. 직방할 때 기억나세요? 자, 우리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알아냈으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공식이 분자에서 빼고 분모는 반대로 곱해서 더해줘. 탄젠트 값이 1 나왔으니까 결론. 세타는 몇 도다? 4분의 파이다.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랑 같고 탄젠트 세타의 값이 1이란 얘기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루는 각이 주어진다. 그러면 탄젠트 값이 기울기랑 같잖아.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탄젠트 공식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기도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탄젠트 공식 활용합시다. 여기가 세타. 그럼 너는 알파로 두고 전체는 베타로 놓을래? 탄젠트 알파는 밑변이 a고 높이가 2잖아. a분의 2고 탄젠트 베타는 밑변이 a고 높이가 6이에요. 그럼 세타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군.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놓을 수가 있네요. 공식을 쓰면 분자의 부호가 그대로 따라간다 했어. 그래서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 값 나와 있잖아. 좌변 7분의 4는 1 더하기 2이 곱하면 a제곱분의 12.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를 빼면 a분의 4. 우리 x자를 곱할까?
이렇게 해서 a 값이 2개 나오네요.